애란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한국자생출란 병해와 처방 그리고 해당 약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시기이고 관심이 많은 이 신화의 성장기이기 때문에 또 이에 관련해서 병충해가 상당히 심각한 시기이기 때문에 잠시 설명을 해 보려고 합니다. 흑점병 그리고 살균에 관련된 살충, 비료, 예방과 처방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식물 재배에 있어서 기본은 예방이지요. 그리고 처방이라고 하는 것은 때늦은 후회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항상 예찰하고 예방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난을 죽이는 구경석은병에 관련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을 말씀드려 봅니다. 구경석은병을 보통 연부병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출란에서의 그 무름병, 즉 연부병은 세균성으로 인해 가지고 거의 발병하지는 않습니다. 구경석은병은 곰팡이나 군류 중 속도가 가장 빠르고 발병적으로는 24에서 30도씨 정도에서 발병이 급속도로 발생을 합니다. 고온다습할 때 주로 많이 눈에 띄고 발생하게 되는데 온난화 현상 때문에 온도 변화가 심해져서 6월부터 발병이 예상이 되기 시작하고 일교차가 큰 해일수록 발병 빈도수도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여름이 시작되는 늦봄부터 예방을 최선을 다해서 실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구경석은병의 원인균은 푸사리움 옥시스포럼이라고 하는 이 원인균입니다. 대표적인 토양 전염성 및 호기성 곰팡이이기도 한데 이것은 배수가 잘 되는 사질토양과 산성토양의 발생이 많고 발병 최적의 온도가 24도에서 30도씨에서 발병을 하게 되는데 15도씨 이하와 33도씨 이상에서는 잘 발생하지를 않습니다. 일단 이것이 감염이 되면 치사율이 100%에 가깝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예방이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일단 병든 포기를 보게 되면 대부분 조직이 연한 전진에서 즉 말하면 신화 쪽에서 발병하게 되고 또는 이제 전체적인 안에 포기수에서 잘린 부분이 이렇게 유심히 관찰하다 보면 이미 전염된 부분은 분홍빛을 띠는 것이 특징입니다. 모두 이것을 분리를 해가지고 각각 별도로 분촉을 해서 소독하는 것이 그나마 감염을 막거나 또 감염이 되지 않은 촉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고가의 난이라고 분 그대로 두거나 난실 쓰레기통이나 주변에 내버려 두면 다른 난에 이제 전염이 되기 때문에 약이 아깝고 번거롭다 해도 한 통에 침지 소독을 한다면 다른 촉까지 전이 될 수가 있어서 피해야 됩니다. 감염되어 가지고 분촉된 촉들은 소각하거나 땅에 묻어야 전염이 되질 않고 안전하다고 생각이 되고 고온의 여름철 고온 다습으로 인해 가지고 질병의 발생을 피하기 위해 비가 오거나 또 비가 온 직후이거나 오려고 할 때에는 약주기나 물주기를 조금씩 날짜를 딜레이 하시고 그리고 화창하게 날이 밝을 때 오전에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병들어 죽어가는 난은 세균병이나 탄저병도 있겠지만 난이 죽는 이유는 단 한 가지 병인 것 같습니다. 개체마다 외부로 나타나는 병 증상은 다양하지만 이것들은 모두 동일한 병원균에 의해서 즉 한 가지 병해로 인해서 죽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구경석은병입니다. 이 구경석은병은 개체와 생육시기 및 감염 부위별로 증상이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가장 무서워한다는 연부병, 즉 무름병입니다. 백견병, 흰 비단병과 상당히 혼돈하기도 쉬운데 특히 부패병이나 근부병, 입마름병 등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내 난실에 좋은 난을 소유했다기보다 병해를 소홀히 하게 되면 우수한 종자를 죽이기 때문에 병해의 발생 상태와 방제 방법을 잘 알아보시고 이것을 예찰한 후에 미리미리 시기에 따라서 때를 놓치지 말고 예방하시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출란, 구경, 썩은병의 증상은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난이 말라 죽는 직접적인 원인은 구경성병이고 뿌리나 잎이 썩거나 마르는 증상은 이미 구경이 감염된 벌브지요. 벌브, 구경이 감염된 후에 2차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으로 이것을 출란 구경성병이라고 합니다. 구경이나 아랫잎 조직이 썩어서 수분이 상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오래된 출란은 포기 전체까지도 일부 고사되는 경우가 많고 잎이 누렇게 변하다가 결국 말라 죽는 것입니다. 어린 묘나 다시 말하면 신화나 이런 새촉의 경우에는 병이 연약한 잎 조직으로 인해 가지고 진전이 되면서 발전하고 전이 되고 이렇게 해서 검붉게 썩는 것이 출란 구경성병의 증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경썩은병이 발생하는 이유가 뭘까? 구경썩은병이 발생하는 이유는 이와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병원균은 널리 분포가 되어 있고 생존력과 환경 적응력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자생지에서 산채된 묘, 작은 난초를 얘기합니다. 신화의 작은 생강근에서 출발한 산채묘나 이런 것들이 이제 유입되면서 흙으로부터 이제 그 모든 질병이 난실로 유입이 되게 되고 오염이 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반드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난초는 자생지 산채가 됐던 그리고 다른 분들의 난을 구입이나 교환을 했건 항상 소독을 잘 하셔야 되고 난 뿌리나 구경에 상처가 생겼을 때 과비나 과습 그리고 환기불량, 일조 부족 등 환경이 열악하고 식물이 자랄 수 없는 그런 환경이라면 역시 연약한 난초들은 쉽게 질병에 노출됩니다. 출란 구경성병은 주로 신화가 자라는 4월부터 10월 초순까지 발생이 되고 7, 9월이 7월 달부터 9월 달까지 발병 최적기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이 상당히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더군다나 장마철이고 습도가 높은 시기에 예를 들어서 과습을 한다거나 통풍이 원활하지 않다거나 하면 특히 더 적극적으로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대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난이라고 하는 것은 자생지에서는 뿌리가 수평으로 자라고 넓게 확장되는데 난분은 좁기 때문에 좁은 분 내에서 수년간 배양되다 보면 여러 가지 비료라든지 또 살균 살충 때문에 그리고 수돗물에 관련해서도 염류가 직접 그 밀집이 되고 또 산성화되고 난 화분은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거의 그렇진 않다고 보는데 난석이 산성화되고 그래서 난은 자꾸만 약해지고 신화가 더 강하게 나오지 못하고 약하게 지고 그리고 반대로 병원균이 침입을 하고 활성화되면서 난석 분갈이를 늦추거나 해주지 않을 경우에 질병에 노출됩니다. 그래서 분갈이 시기는 봄, 가을에 분촉을 하시든지 분갈이를 하시든지 난석갈이를 하시든지 반드시 들여다보고 털어봐야 됩니다. 특히 봄에는 약식 분갈이를 하기 때문에 주로 화장토만 갈아주지만 마감테이를 교체해 준다는 의미로 해주지만 가을에는 전체 분갈이 난석갈이를 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온실 재배의 경우일 경우에 물주기를 할 때 흙이 땅에서 튀어오르지 않도록 해야 되고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채나 분갈이, 분주 등으로 뿌리에 상처가 생길 때는 반드시 소독을 해야 됩니다.
톱신 페스트를 절단된 부분에 말려서 약간 말려서 발라주고 외부로부터 병이 침입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분내에 작은 곤충 알들이 번식을 하고 부화를 해가지고 벌레들이 나오게 되고 또 날파리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것도 만약에 스트레스를 주고 병을 쉽게 드릴 수 있는 취약한 상태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잘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출란 구경성병의 그런 방제 효과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퍼센테이지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면은 농약에 의해서 방제 효과 중에 벤레이트나 베노밀 그리고 톱신M 지오판 같은 뭐 회사에 따라 이름이 조금씩 다르지만 성분은 같아요. 그리고 만코지 다이세넴 45 같은 경우에 출란 구경성병의 효과가 약 50% 이하였다라고 통계적으로 나와 있고, 치료 효과는 거의 없었다 이렇게 그 공개적으로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사용한 농약 중에 프로라츠, 다시 말하면 스포타, 그 다음에 혼합제명으로는 스포로곤인데 이런 프로라츠, 그 다음에 터브코나졸, 이것은 실바코, 혼합제명은 이제 엄지지요. 이런 출란 구경성병 방제 효과가 이런 약들이 프로라츠라든지 터브코나졸, 다시 말하면 스포탁, 스포로곤, 엄지 이런 약들은 약 80에서 92% 정도에서 84%에서 88%로 다른 농약에 비해서 월등히 그 방제 효과가 좋았다 하는 것이고, 처방에 있어 갖고 치료를 할 경우에는 50% 이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처방보다는 때늦은 처방보다는 예방 차원에서 미리 선제 방지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농약의 선택에 있어서는 구경성병에는 이제 스포로곤이나 호마의 엄지 같은 약입니다. 난의 생육을 억제시키지만은 단엽화시킬 가능성도 높은 약이지만은 그래도 구경성병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방제를 합니다. 다른 약이 더 좋은 약이 이제 개발되고 나오게 되면 그런 약들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엄지라고 하는 약은 그 생육 성장에 장애를 조금씩 끼치기 때문에 뭐 극단적이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고, 입에 반전병, 흑전병 같은 탄저류 같은 반전병에는 아미스타, 다시 말하면 오티바, 그 다음에 헤비치, 월드스타 같은 약들, 회사마다 이름이 다르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약, 오티바나 헤비치 같은 약들이 유용하고, 그 다음에 세균병에 관련해서는 바리문, 그 다음에 마이신류 계통들이 사용되고 하는데, 특히 바리문은 사용하셔도 좋은데 일품이나 마이신 계통, 브라마이신이라든지 아그리마이신이라든지 이런 마이신 계통들은 약장애가 발생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런 약들은 주로 이제 이른 봄이나 늦 가을에 성장기 이후에 사용하시는 게 좋겠고, 특별히 이제 바리문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흑점무늬는 곰팡이성과 세균성 두 가지가 있는데, 처방과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흑점병 무늬의 곰팡이성은 벤레이트나 베노밀 2000대1, 알리에테 등으로 치료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세균성은 이제 아그리마이신 2000대1로 이렇게 그 병의 진행을 막습니다. 원 상태로 되돌릴 수는 없지만 이제 처방이 된다는 얘기죠. 더 이상 진전이 되지 않도록 막을 수 있는 효과가 높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흑점병 무늬에는 곰팡이성과 세균성 두 가지로 나뉘어지고 처방과 치료에 해당되는데, 곰팡이성은 벤레이트, 베노밀, 알리에테 같은 것이고, 세균성은 마이신 계통들입니다. 아그리마이신, 브라마이신, 스트레스마이신 이런 계통들인데 잘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리문 같은 약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방으로는 이제 어떤 약이 좋으냐? 예방입니다. 예방. 미리 사전 예방. 병이 발생하기 전에 벤레이트, 베노밀, 알리에테 이런 약입니다. 1차 관수 후에 15일 후에 아그리마이신 2차로 관수해 주면 좋을 텐데, 만약에 아그리마이신 같은 약을 쳤다면 2시간 이후에 씻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장애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잎에 특히 연한, 조직이 연한 신화 쪽에 발생을 해서 그 다음에도 이것이 빠지지 않고 다시 재발생할 수가 있어서 신중하게 선택을 하셔야 되겠고, 예방과 처방 그리고 냉해일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관수를 하시면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묘잘록병입니다. 속잎 기부가 물러서 빠지는 현상이죠. 속잎이 빠지는 현상을 여러분들은 경험을 하셨습니까? 속잎이 이렇게 넘어지거나 그래서 보기 싫어서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빠지고 넘어지는 거죠. 이것이 묘잘록병인데, 여기에는 프리엔, 살균제 프리엔을 씁니다. 예방 시기가 이제 5월에서 6월 약 2회 정도 이렇게 기간 물주기를 중간중간 끼워 가지고 예방을 해줍니다. 프리엔은 이제 보통 500배에서 약 20분 정도 침지를 해줍니다. 이미 병에 걸려 있는 묘잘록병이 보이는 화분은 그렇게 침지, 다시 말하면 이제 그 용기에 약을 타서 난분을 이렇게 담궜다 빼는 거죠. 아니면은 이제 그 난 자체를 털어 가지고 난을 침지를 했다가 꺼내서 다시 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백견병은 백견병 뿌리에 실처럼 막 엉겨 있는 거죠. 꼭 뿌리처럼 가는 뿌리처럼 그렇게 엉켜 있는, 주로 대주에서 많이 발견되고 분갈이를 자주 안 했을 경우에, 몇 년을 거셨을 경우에 백견병에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어느 약이 필요하냐? 사파이어라는 약이 효과적이고, 처방은 2월에서 3월에 하시면 되고, 다시 말하면 분갈이 때 발견되기 때문에 그때 하시고, 그 다음에 가을 분갈이 때 9월, 10월쯤에 또 이 백견병 약을 한번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비료입니다. 비료, 활력제를 포함해 가지고 비료에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쓰는 것만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제 하이포넥스, MPK, 즉 이제 N, 질소질이 높은 것을 말합니다. 10 정도 되는 겁니다. 하이포넥스하고 메네데를 희석을 해 가지고 줍니다. 메네데는 활력제고 하이포넥스는 비료입니다. 그래서 더 활성화되고 더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하이포넥스에다가 2000대 1 하이포넥스에다가 메네데를 약 300에서 500대 1로 해가지고 희석을 해서 줍니다. 시기는 4월에서 5월 약 2차례에서 3차례, 9월에서 10월 약 2차례에서 3차례 이렇게 10일을 합니다. 여름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추가로 필요하다 생각되는 것은 추천할 만한 약들이 있다면 사요나라, 동양란, GK나 신비연 같은 약들이 있겠죠. 그리고 분갈이 시에는 기본 비료는 항상 마감프 K를 화장토 밑에 넣어주고 그 다음에 마스나가를 올려줍니다. 유기질 비료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저는 마스나가를 그 분해의 촉수에 비례를 해가지고 잘라주거나 3분의 1로 주거나 하나를 주거나 이렇게 분가 쪽으로 올려줍니다. 그 다음에 8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살충입니다. 깍지라든지 진드기라든지 이런 해충들을 잡아줘야 된다는 얘기죠. 처방으로는 비카드가 있고 총체탄이 있고 DDVP가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녹각녹진이라고 하는 1대1로 물과 희석을 해주는 것도 있는데 저는 이것은 스프레이용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비오킬도 있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약국에서도 4,000~5,000원 정도면 스프레이 형태로 된 것이 있는데 뭐 500ml짜리 뭐 1000ml짜리 사셔가지고 이것을 물에 희석을 해서 관수를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저는 비카드나 총체탄 이런 약들을 줍니다. 그 다음에 또 약을 추천한다면 스미치온, 메프치온이라고도 쓰여있는 스미치온, 올스타, 버티맥이라고 하는 약, 이 회사마다 다르지만 이런 내용은 같습니다. 후라단, 카보단이라고 하는 후라단. 처방 시기는 이제 월 2회, 그래서 4월, 6월, 8월, 10월 이렇게 살충제를 하셔야 됩니다. 어떤 때는 사실 질병에 난초의 질병이 있어서 살균제보다도 살충을 잘 해야 된다. 살충으로 인해서 상처난 곳에 병균이 침입하기 때문에 우선 처리를 해주는 것이 살충이죠. 그러니까 월동이 나고 나면 제일 먼저 해주는 게 살충입니다. 살충부터 해주셔야 그 다음에 살균이 이제
예방으로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살충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칼슘제와 마그네슘인데 이것은 이제 웃자람이 넘어지는 웃자람을 조금 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조직을 단단하게 하고 넘어짐을 방지하는 거죠. 처방약에는 골드엠이나 데이모드칼 같은 요즘에는 뭐 칼슘제나 마그네슘 좋은 게 많이 나와요. 이런 것들을 신약으로 처방을 하시면 됩니다. 처방 시기는 입이 전체적으로 노대 현상으로 단련되거나 노랗게 변해갈 때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4월달 정도 5월달 많이 나타나죠. 그래서 봄에 처방을 한두 차례 정도 해 주시면 신화성장 그리고 이제 구촉들이 웃자람에 있어 가지고 넘어지지 않는 그래서 기부 쪽이 단단해지는 경우를 흔히 보게 되고 입도 청푸름으로 약간 건강해 보이도록 할 수 있는 칼슘제와 마그네슘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농약 사용 방법에 대한 말씀을 잠시 드리고 이제 오늘은 여기서 영상을 마치려고 합니다. 농약 사용 방법은 모든 산채묘나 새로 구입하는 나는 깨끗이 씻고 정리를 한 후에 스포로곤 2000배 희석해 가지고 30분 정도 침지 소독을 합니다. 농약 사용 시기 및 횟수는 1차 방제는 3월 하순부터 4월 초순부터 7월 10일 10월까지 간격으로 1차 스포로곤, 2차 오티바나 3차 바리문 이런 계통들을 줍니다. 그리고 2차 방제는 장마기 전에 6월과 장마기간 중 7월 1차 스포로곤, 2차 오티바, 3차 바리문 혹은 스미치온을 줍니다. 3차 방제는 병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이제 8월 중하순부터 바리문이나 혹은 스미치온을 방제합니다. 농약사를 이용하시는 방법도 하나의 지혜로운 방법인데 항상 봄에 찾아가셔서 좋은 약을 선별하셔서 미리 예방하시고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들은 지영진 박사의 연구 결과를 경험을 공감을 했고 저의 농장 경험을 참고로 해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 3월 중에 분갈이가 끝나면 농약사를 방문해서 항상 상의하시고 구입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예방이 우선이고 처방은 때늦은 후회라고 합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시고 늘 에란을 건강하게 잘 배양하셔서 좋은 종자목들 품종 좋은 것들을 많이 여러분들 재배하시면서 나눔과 교환도 해주시고 함께 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건강한 난들이 봄 가을로 전시회에서 많이 뵙기를 바라고 박수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에라인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